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8월 2일 금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그렇게 이제 걱정을 하면서 이제 엄청나게 그 폭락을 할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해오던 그날이 이제 결국 오늘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새로운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가 됐는데 뉴욕 시장의 나스닥이 그 2.3%가 하락하는 걸 보고 그 전날 상승했었잖아요. 물론 이제 그게 7월 달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마지막 날 효과도 좀 있고 뭐 그랬었지만 그래도 이제 뭐 어젯밤에 미국 시장 하락치고는 조금 다소 좀 심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오늘 우리 시장에 비하면 사실 별것도 아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코스피는 뭐 당연히 이제 부담을 안고 마이너스 2.1% 하락한 2719포인트 정도에서 장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시작에 불과했죠. 계속해서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가 이어지면서 특히 이제 외국인은 선물에서 엄청난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선물은 한 1조 9,200 정도 선물 매도가 나간 거로 돼 있는데 한 많을 때 2조 7천이 넘었었어요. 장중에. 그런 이제 모양을 보이는 게 아주 썩 기분 안 좋은 그런 시장이었고 그래서 결국 그 지수 2,700이 오늘 붕괴되면서 시장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8,463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7,772억을 순매도했고 개인이 1조 1,609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코스피 지수는 2,676.19포인트 어제보다 무려 3.65%가 하락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1.73%나 하락을 하면서 800이 무너졌죠. 그러면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 역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매도를 보이면서 지수가 계속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1,501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899억을 순매도했고 개인이 2,445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코스닥 지수는 800을 지키지 못하고 779.33포인트 어제보다 무려 4.2%나 하락을 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뭐 기술적으로 볼 것도 없지만 양시장이 모두 오늘 이런 걸 이제 갭하락이죠. 충격에 의해서 이제 갭하락을 해서 뭐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장중에 전혀 이제 회복하려는 기미를 못 보였다는 거. 그래서 당분간은 시장은 이제 이 하락 공포를 좀 처리해야 되는 그런 거와 좀 싸워나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 환율은 달러당 1371원 20전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제 어제보다 1원 40전이 올랐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을 오늘 보면 외국인은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 팔았어요. 삼성전자 2,885억, SK하이닉스 3,711억, 기관도 삼성전자 2,468억, SK하이닉스 1,454억 이렇게 다 팔아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를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다 매도를 하는. 그리고 이제 LG에너지솔루션만 외국인 14억, 기관 124억 이렇게 순매수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뭐 KB금융, 포스코홀딩스, 신한지주, 기아 뭐 할 것 없이 외국인 기관 동시에 다 팔았습니다. 근데 이제 재미난 게 7월 12일 그날이 뭐냐면 이제 그 엔캐리가 막 시작되면서 그 외국인들이 갑자기 내던지고 돈을 이제 빼갖고 나가기 시작한 날이었죠. 7월 12일부터 오늘까지 누적을 보면 삼성전자는 7,870억을 팔았고 외국인들이 SK하이닉스는 2조 3,461억을 누적 매도를 했고 LG에너지솔루션도 675억을 누적 매도
삼성바이오로직스만 2,764억을 순매수를 하고 있고, 현대차도 458억을 순 누적 매도를 하고 있고, 기아는 143억 누적 매수를 하고 있고, 셀트리온이 607억 누적 매수를 하고 있고, 뭐 KB금융, 포스코홀딩, 신한지주 전부 누적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7월 12일부터 오늘까지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코스닥을 보면 오늘 이제 에코프로비엠은 외국인 71억, 기관 232억에서 모두 산 종목이고, 에코프로도 외국인은 1,400만 원, 뭐 이게 샀다고 볼 수도 없지만 아무튼 산 거니까. 그리고 기관이 56억 사서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는 외국인 기관이 오늘 동시에 샀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HLB는 기관만 사고, 삼천당은 외국인만 사고, 알테오세는 외국인 기관 다 팔고 이랬습니다. 근데 그 코스닥에서도 보면 7월 12일부터 오늘까지 누적 매수를 보이는 종목은 유일하게 알테오센이 486억 외국인 누적 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오늘 이제 오늘은 섹터별 움직인 거 그런 거 2차전지 일부 종목 좀 올랐고, 이거는 여기 때릴 게 없죠. 그동안 너무 빠져서.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라서 제약바이오 중에서 일부 관련되는 것 정도가 이제 움직이고, 오늘은 이제 지구의 종말이 오는 것 같은, 마치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일본도 오늘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어요. 5.8%나, 일본 니케이도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네요. 그래서 오늘은 섹터나 종목별 움직임은 사실 별 의미가 없고, 어차피 외부 축격에 의한 거니까. 그러나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게 살아나는 종목,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죽은 종목, 이렇게 이제 재편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예, 그래서 이게 수급 정상화까지는 계속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좀 필요하면서 그 시간을 지내면서 살아나는 종목, 못 살아나는 종목, 이렇게 이제 정리돼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장 보면, 이제 시장은 미국 시장이 빠졌으니까 당연히 우리 시장 빠지고, 우리 시장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오늘 이제 매도를 했으니까 그런 문제인데, 그 미국 시장은 ISM 제조업 지수가 그 기준선은 50은 물론이고, 지난달에 48.5였는데 그 밑으로 떨어졌어요. 46.8. 그 다음에 신규 실업 수당 청구건 수도 지난주에 23만 5천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24만 9천 건, 거의 25만 건에 육박하면서 1년 중에 이제 가장 큰 증가폭을 나타냈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시장이 그 경기 우려가 본격적으로 이제 튀어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10년 만기 미국 국채 같은 경우는 4% 수익률 밑으로 이제 떨어졌고, 이제 안전자산인 이제 달러, 엔, 그 다음에 금, 이런 것들이 이제 상승을 하고, 주가는 이제 그 말 그대로 박살이 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이제 기술주들의 실적이 이렇다 할 게 없어요. 그냥 컨센서스 시장의 그런 이제 예측 범위 내에서 크게 서프라이즈를 주지도 못하고, 특히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향후가 자꾸 불투명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장은 주저앉았고, 그 미국 시장이 주저앉으니까 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 오늘 보시지만 거의 빈사 상태까지 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화살이 연준으로 돌아갔어요. 연준 보고 니네가 그저께 금리를 인하했어야지 이제 이런 얘기 금리 인하가 늦었다. 이제 too late 이제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해서 금리 인하는 뒷전이고, 이제 이게 뭐냐면 경기 우려를 어떻게 잡느냐로 이게 이제 최대의 이슈로 시장에 떠오르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지만 대표적인 천수다반이에요. 우리 시장이 외국인이 안 사주면 우리 시장 못 올라가는데. 근데 지난 이제
7월 12일, 지난달 7월 12일부터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엔다가죠. N 가치가 올라가는 거를 노린 그런 이제 글로벌 자금 이동이 막 진행되던 차에,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N에 대한, 특히 이제 헤지펀드가 먼저 움직일 거다. 얘네들이 굉장히 빨리 움직이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질문도 많이 해주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 그런데 일본을 갔으면, 그럼 일본 주가가 올라야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때 한 번 말씀드렸죠. 얘네는 돈 되는 건 뭐든지 하는 애들인데, 일본 주가를 살까요? 아니죠. 제가 그랬잖아요. 얘네는, 외환 투기를 할 거다. N을 질렀죠. N에 질렀을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저 엔다가가 강해지는 거죠. 걔네들이 계속 N을 사니까. 그래서 뭐 주식도 하고 파생도 하고 뭐 외환 트레이딩도 하고 하는 게 이제 해칭펀드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7월 12일부터 이제 흔들리던 이제 글로벌 그 자금 이동이 결국 오늘 이제 달러 엔 환율이 150엔 아래로 아주 자리를 잡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제가 확인하니까 149엔 뭐 이렇게 되던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것 때문에 수급이 무너져서 오늘 같은 급락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 급락이 해결돼야 되는 조건 중에 하나가 이제 N 문제도 있어요. 그것도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계속해서 그거 봐야 되죠. 그래서 뭐 어차피 뭐 기다리었던 이제 불안함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차라리 이렇게 세게 맞는 게 날 수도 있어요. 이게 뭐 가랑비에 우쩌듯 빠지는 건지 아닌지 이러면서 긴 시간을 두고 지척 떨어지면 시장도 지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렇게 세게 빵 맞으면 시장이 벌떡 일어나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어나요. 일어날 때도. 우리가 뭐 권투에서 마찬가지로 권투에서도 그냥 잔매 맞아가지고 다운돼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보다 그냥 실수로 빵 한 대 맞고 나가 떨어졌다가 벌떡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뭐 어차피 이렇게 돼서 한 말이기도 하지만 차라리 세게 맞는 것도 괜찮다. 늘 불안하게 막 이러는 거 보다는. 그렇지만 이제 이걸 실제로 당하면 이게 가히 충격적이죠. 오늘은 이제 울음도 안 나오죠. 뭐 울어야 할지 기가 막히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충격이 오늘 하루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몇 번이 더 거듭되면서 이제 주가가 회복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오늘 그 코스피가 3.65% 빠졌잖아요. 코스피 기준으로. 근데 3% 이상 하락했던 날이 14년 동안 2010년부터 올해까지 딱 34번이 있었어요. 34번. 3% 이상 그러니까 큰 폭 하락을 한 게. 근데 평균적으로, 계산해 보면 그렇게 하락이 있고 나서 일주일 후에 0.5%가 올랐고, 그러니까, 이건 뭐 떨어진 거는 크게 떨어졌는데, 그까지 0.5%.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일주일 동안은 이게 굉장히 충격을 해소하는데 시간을 좀 보내야 돼요. 암만 벌떡 일어난다 그래도.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에 1개월을 보면 3.1% 정도. 그러니까 이제 비슷하게 다시 올라가는 거죠. 1개월 정도 시간을 두고. 그 다음에 이제 3개월이 지나면 12.7%. 그러니까 떨어진 거 다 회복하고 더 올라있다. 3개월 후에. 그러면 오늘 8월 초니까 9월, 10월, 11월 초는 강해질 거다. 그런데 이제 저는 10월 초를 이제 보고 있는데, 그 얘기는 나중에 이제 제가 다시 말씀을 또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좀 특별했던 코로나 2020년 팬데믹 때는 뭐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마이너스 15% 그때는 좀 셌잖아요. 그런데 역시 거기도 1개월이 지나니까 플러스 2.5%. 3개월이 지나면 여러분 아시죠? 동학개미 운동. 플러스 21.8%. 그다음부터 막. 그런데 여기에 이제 숨겨진 게 이렇게 단순하게 할 게 아니라 그렇게 됐을 때 돈이 어떻게 풀리냐. 우리도 돈 풀어야 돼요. 주시장 오르려면 돈 풀어야 돼요. 뭐 금투세고 뭐고 금투세 못 합니다. 야당이 무슨 금투세를 하겠어요. 뭐 대권 안 나가려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지금 논할 게 아니라 돈이 풀려야 돼. 유동성이 풀려야 뭐가 있으면 이게 튀어나가는데 지금은
돈이 말라서 이렇게 저렇게 다 땡겨 쓰고 그래서 이게 힘든 거예요. 그건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간 주가 올리려면 돈 풀어야 됩니다. 그거 말고는 밸류업 백날 외쳐도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과거에 그거를 이제 그런 환경의 변화나 그런 거는 빼고 이제 단순 계산해서 보면은 그래도 우린 희망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쯤에서 다시 재정렬을 좀 해가지고 이제 매수 시점을 노려야 되겠지만 너무 급하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있으니까 너무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내주부터는 이제 이왕 세게 한 번 맞았으니까 내주부터는 좀 회복이 빠른 종목, 또 느린 종목, 또 오랫동안 회복을 못하는 종목. 오늘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진 종목이 코스피인데 코스피가 오늘 3.65% 빠졌는데 내가 가진 게 조금 더 빠졌다 이러면 조금 이건 수급이 왜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오늘같이 충격이 딱 왔을 때 수급에 자신이 있는 종목들은 버티잖아요. 좀 빠지긴 빠지지만 버틴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수급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수급이라는 게 어떤 외부 충격에 의해서 조마조마하다가 그냥 한꺼번에 확 도망가는 그런 수급이 약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평균보다 더 많이 빠진다는 거는 수급이 배짱 없는 수급이에요. 언제라도 튈 수 있는 수급. 그러니까 수급이 약하다. 그런 것들은 보면 다 어떻게 돼 있어요? 11, 2평이 밑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그냥 결론만 말씀드려 자꾸 매매원칙을 말씀드리는데 그 안에는 숨어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11, 2평이 위로 솟은애는 오늘 좀 밀려도 덜 밀려요. 그 덜 밀린다는 게 뭐냐면 거기에 있는 수급은 굉장히 탄탄한 수급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조금만 바시락만 하면 너도 나도 도망가는 그런 수급은 이제 좀 약한 수급이고, 그래서 이제 내주부터는 그게 막 이렇게 갈라질 거예요. 그렇게 회복이 빠른 거, 좀 더딘 거, 영 회복 못하고 헤매고 있는 거. 오늘 이제 수영장 물이 쫙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수영복 안 입었는지 이제 드러났잖아요. 그게 이제 그거죠. 그래서 그런 각각의 상황에 맞는 우리가 제 전략을 다음 주부터 수립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또 그거 오를 때 벌면 돼요. 뭐 이 주시장이 항상 늘 이렇게 큰 폭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떨어졌다 올랐다 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그 여름에 빨간 셔츠가 없는데 하도 여러분 걱정하실까봐 제가 빨리 가서 하나 사오라고 그랬어요. 빨간색. 저도 좀 여러분들 좀 희망 잃지 마시라고 기운을 좀 용기를 드리기 위해서 빨간 셔츠를 입고 오늘 이제 방송을 했는데 꼭 해병대 옷 같아갖고 전에 육군 나왔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항상 이게 사람이 그렇잖아요. 조금 우려되는 걱정, 좀 나쁜 전망 이런 거는 잘 틀리질 않아요. 저도 참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제가 오늘 슬콘생에 어떤 노래를 올려놨냐면 사랑이 비를 맞아요. 이거 전통 트로트인데 저도 언제 어디서 이런 노래도 있네 그래갖고 악보구에서 그랬는데 제가 이 슬콘생에 올리는 노래를 일주일 전에 녹음을 해요. 왜냐면 주중에 바쁘니까 가서 나팔 불고 이럴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말에 제가 이 곡을 녹음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유튜브에 예약으로 걸어 놓는 거를 목요일 날 해요. 그러니까 어제 장이 굉장히 좋았는데 어제 오전에 제가 이거를 걸어놨어요. 내일은 아마 이 노래를 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데 이게 좀 틀렸으면 좋은데 또 맞았네. 그러니까 내 주식이 비를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이런 건 좀 틀리고 그래야 되는데 참 이상하게 맞춰야 될 건 못 맞추고 이상한 것만 맞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여기 노래 가사에도 우산이 필요하잖아요. 내 사랑이 비를 맞으니까 우산이. 근데 여러분 우산 다 갖고 계세요? 제가 이미 드렸잖아요. 그게 매매원칙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 매매원칙 다시 한번 복습해 보세요. 복습해 보시고 다음 주에는 우리는 매매원칙이 있어요. 그 우산 쓰고 어떤 놈 어떻게 골라서 우리 다시 공략해서 11월엔 우리 돈을 좀 수익을 많이 내야 되겠다.
저는 10월 첫 주나 둘째 주가 장을 확 돌리는 뭐가 하나 터질 것 같은데 그건 임박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예. 그래서 주말에 시간 있으시면 제 노래 이거 기분도 우울하시니까 그냥 여러 차례 이 트로트는 여러 차례 듣다 보면 좀 기분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시간 내서 매매원칙 한번 다시 좀 이렇게 정독해서 그렇게 한번 보시고 그러면서 좀 지내셨으면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급하게 떨어진 건 또 급하게 회복되니까 그래도 그렇게 준비하시고 또 저랑 함께 다음 주에 우리 끝나지 않는 또 주시장에서의 여정을 또 시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듭니다. 이번 주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월요일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